오늘은 수능 완성을 앞에 210의 9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간쓰기로 갈게. 여기에는 뭐가 실렸냐면 유자소전이 실렸네. 이민구의 유자소전이 실렸네. 자, 일단 유자 끊고 소전 끊어볼게요. 요 두 개를 끊고 시작해보자. 자, 유자네, 유자. 여기 먼저 분석하면요. 이거는 유재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유재필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는데, 얘가 실존 인물인데, 여기에 플러스 자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는 언제 붙이는 거냐면, 우리가 존경의 대상들이 있죠? 공자, 맹자, 이럴 때 자자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작가의 어떤 예찬적 태도를 가졌겠죠? 그죠? 존경의 대상이니까, 요거는 예찬적인 태도를 가지겠구나. 누구? 유재필에 대해서 예찬적인 태도를 가졌으니까 자자를 붙여줬지 않겠느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다음 여기 소전. 소전을 따로 좀 해볼게요. 왜냐면 이건 수특에도 소전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맞물어 볼게. 자, 요 소전은 전이긴 해요. 전이긴 해요. 그런데 소전은 그 일대기를 간략하게 하는 거 있죠? 자, 요거는 인물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전인데 미니 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는 뭐냐면 미니 전기문 뭐 이런 정도, 조그만 전기문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이긴 한데 좀 작은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조금 작은 거.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놈을 전체 내용을 할 건데, 우리 EBS 지점에는 어디냐면 노선 상무 있는 그 지점이에요. 그럼 요 지점 말고 다른 지점도 다 훑어봐야 되니까 다 한번 해볼게. 일단 어디부터 해볼까? 자, 첫 번째 지점에 인물 소개하는 거. 왜냐면 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물 소개, 그 다음에 행적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는 그때 한번 배웠잖아. 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인물 소개 또는 가계 소개 뭐 이런 게 나오죠. 조상 소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물의 어떤 행적, 지나온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또는 뭐 업적까지 있으면 업적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사신의 평가, 논평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일단 인물 소개를 제가 하기듯이 전의 형식을 갖다 보니까 완벽히 전은 아지만 또 전의 형식을 갖추긴 합니다. 자, 나라는 인물이요. 여기 유재필이라는 사람을요, 뭐라고 할 거냐면 유재필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요 사람을 내가 유자라고 칭합니다. 유자라고 칭해줘요.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나는 무명 작가 정도 됩니다. 무명 작가 정도 되고요. 유재필과는 동창입니다. 서로 간의 동창. 초등학교, 우리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동창이야. 유재필이라는 애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이런 애 아닙니다. 그리고 뭐냐면 맨날 학교 땡땡이 치고요, 뭐 이러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학교보다도 일을 먼저 했던 그런 애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떤 약자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좀 깊어요. 생각이 깊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유자라고 불러왔습니다. 다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기다 써야겠다. 자, 인물의 행적이 나오겠죠? 인물의 행적, 업적 이런 게 좀 나올 텐데 세 가지 정도를 끊어볼게요. 장면인 세 가지. 얘가 거쳐오는 것이 있으니까 세 가지 정도 끊어볼게. 자, 일단 재벌 총수 운전수입니다. 총수 운전수로 있었던 그 지점을 체크를 한번 해보자. 어린 시절부터 해볼까? 미안. 자, 어린 시절 별 내용이 없어서 시험에 안 나와서 빼려고 했는데 집어넣자. 어차피
전체 혹시나. 얘는 뭐 하느냐면 영화기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는 거 있잖아. 영사기. 그래서 뭐냐면 영사 기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영사 기사 조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막 저 꼭 배울래요. 뭐 이런 거. 꼬마애가 배우고 싶어서. 자, 이러다가 우연찮게 국회의원의 유세 차량에 스피커가 끈이 끊어졌어요. 스피커가 왜 끊어지냐면 반대편 애들이 그걸 똥 끊어버리는 거야. 유세 못하게 하려고.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이승만 때. 이승만 좀 지나서 그때 그 상태야. 그러니까 반대편 애들이 그걸 땅 끊고 가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요, 뭐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아요. 혹시 확성기가 고장 난 줄 알았는데 그걸 고쳐준 줄 알아요. 꼬마아이가 고쳐주니까 너무 고맙네. 자, 그래서 확성기 연결을 해줘요. 사실은 연결인데 국회의원은 고장난 걸 고친 줄 알아요. 고장난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야 꼬마야 너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선거 운동원이 됩니다. 선거 운동원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되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 보좌관 정도 되니까 어떻게 써? 비서 이 정도 되는 거니까 높은 꼬마의 시절에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곧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곧 바뀌어버려요. 장관이 어떻게 써요? 몰락해버려요. 몰락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쓸까? 그래서 장관 몰락. 장관이 몰락해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군 입대를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국회의원 보좌관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애들에서 뭐 거의, 동네 뭐라고 하지, 그거? 동네 대장,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말 주변이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 군대를 가는데 얘는 군대 시절도 뭐 시험에 좀 안 나올 건데, 이야기 흐름상 좀 해볼게요. 자, 군대를 가다가요, 기차역에서 우연찮게 뭘 보냐면 그 사주풀이 책 한 권을 봅니다. 그래서 이병열차에서 사주풀이 책을 암기해요. 재밌게 읽은 거죠.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암기되는 거 있잖아. 아주 재밌게 읽어요. 그리고 나서 입영을 했더니 얘는 오히려 이때는 훈련보다는 말 주변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당신 관상을 봤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학자 노릇을 합니다. 철학자 노릇을 해요. 훈련은 그 애플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쫄따구부터 병장 때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도사로 칭합니다. 도사님 데려와봐 뭐 이런 거야. 근데 얘가 사주풀이 책을 한 권을 다 읽었다고 해서 사주풀이를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얘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 장교는 어떤 사람이야? 다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야. 뭐 이건 사기꾼이죠. 근데 말 주변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 속아요. 그리고 나서 얘는 뭐냐면 군대에서 운전 기술을 습득하는데 운전을 좀 잘해요. 그래서 얘가 재벌 총수의 운전수가 됩니다. 요 지점은 시험에 잘 나오는 지점이 아니어서 그냥 일단 기록만 해볼게.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 자, 여기에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재벌 총수 운전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 총수의 운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이 되는 거야. 그죠? 운전을 또 기가 막히게 좀 잘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살만했습니다. 살만해요. 그런데 유재필, 즉 유자겠죠? 유재필이라는 애가 나름대로 살만한데 재벌 총수와 뭐 때문에 막 서로 부딪히냐면 비단잉어가 당시 돈으로 한 80원이랍니다. 근데 나 운전수로 해서 3년 4개월치의 월급을 합치면 80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잉어 하나가 우리 사람들의 3년 4개월치의 그 급여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 이 총수 이거 별로 못마땅하겠죠? 이 자체를 못마땅하잖아. 인간보다 어떻게 써요? 못한 대우를, 비단잉어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화가 나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비단잉어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못마땅한 거야. 사실은 유재필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니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 화가 얼마나 더 나겠어. 그 상태로 해서 총수에 대한 불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총수가 비단잉어를 넣으면 이렇게 땅을 파서 시멘트를 발랐는데 바로 시멘트 바르자마자 바로 비단잉어를 넣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시멘트 독이 올라가고 비단잉어가 죽어요. 그래서 유재필이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총수에 대한 반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총수가 아끼는 걸 다 알아요. 요걸 무척 아끼거든요. 아끼는 걸 다 알지만 어떻게 해서 그냥 매운탕을 끓여 먹습니다. 매운탕을 먹어요. 매운탕을 끓여 먹어버립니다. 자, 이건 일종의 뭐냐면 총수에 대한 반감입니다. 이거는 총수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거야. 아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수가 그 비단잉어 어디 갔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 뭐지 죽었길래 제가 매운탕 끓여 먹었는데요. 야 이 자식아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남을 생각하는 이런 점에서는 유재필 동그라미. 비단잉어는 되게 아끼는데요. 근데 일단 공장 직원들 있죠? 직원들 대할 때 이 총수는 직원들을 대할 때는 무척 하대합니다. 대충 얘기합니다. 하대해요. 그러면 직원들이 비단잉어보다 못한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수는 부정적인 거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EBS에서 노선 상무 그 지점에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보단 이쪽에 재벌 총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할게. 자, 요 상태에서 그러면 유재필이 원하는 건 뭐냐? 비단잉어는 쓰잘데없이 그죠? 어떤 총수의 어떤 사치스러움 뭐 이런 거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거와 반대 지점에 있는 게 있어요. 반대 지점. 유재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붕어. 그냥 붕어.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비단잉어가 이게 거칠애를 중시하는 삶을 의미한다면 이게 겉만 번들이라는 거야. 거칠애를 중시하는 삶을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면 이 붕어는 우리가 매운탕 끓여도 먹을 것도 많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떤 거냐면 실속 있고 정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뭘 부를 거냐면 이 유재필이가 나를 아주 허름한 그 생선 가게를 불러요. 그래서 매운탕 먹거든요. 그때 뭐 먹냐면 붕어를 먹어요. 그러니까 실속 있고 정감 있는 삶을 표현하는 게 요 놈이야. 이것이 돈밖에 모르는 일종의 천박함을 상징한다면, 돈밖에 모르는 천박함이라면 요거는 어떻게 써? 일종의 고결함이 있습니다. 고결함, 긍정적으로 고귀함이라 해서 고귀함. 너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 놈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동그라미 세모 쳤으니까 얘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비단잉어를 먹으니까 총수가 한번 유재필을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걔 난리를 쳤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유재필이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잘 하니까 총수가 바로 자르지는 않아. 그런데 얘를 자르게 되는 이유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재벌 총수 운전수가 됐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불상 청소. 자, 총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요, 집도 으리으리하고요, 집에 연못도 있는데 그 옆에 초등학교 운동장만큼의 크기의 연못이 있고요. 지나가면 거기에 불당이 있어요. 이 절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절이 있을 정도야. 거기에 개인 불상이 있어서요. 항상 그 불상을 깨끗이 닦으라고 합니다. 깨끗이 닦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깨끗이 닦다가 출근해야 하는데 늦게 오면 지랄. 그 다음에 늦게 와서 지랄해서 일찍 대기하고 있으면 불상 닦았냐고 물어봐서 불상 안 닦았다 하니까 또 지랄.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불상을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데 불상에 여기에 똥파리가 똥을 싸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닦아야 되는데 근데 아까 연못이 운동장 크기만 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가서 물을 떠와서 걸레를 빨아서 거기를 이렇게 닦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어떻게 해? 또 출근하는데 늦게 왔다고 지랄할 것 같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침을 퇴 뱉습니다. 퇴 뱉고 이렇게 닦아요. 그걸 또 봤네. 누가 봤냐면 누가 봤겠어? 누가 봤겠어? 저기 뭐야, 총수가 봤습니다. 불당의 불상. 불당의 불상에 똥파리가 묻었어요. 똥파리가 똥을 쌌어요. 똥파리가 똥을 쌌어요. 똥파리, 파리똥? 자, 파리똥이 슬쩍 묻었는데 이걸 청소해야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유자가 침을 뱉어 청소합니다. 침을 뱉어 닦아. 아이고, 이걸 총수가 하필이면 그걸 딱 봤네. 딱 봤어요. 그나마 비단잉어 저렇게 매운탕 삶아 먹어서 마음이 좀 좋게 보이고 있지 않았는데 내가 또 귀하게 생각하는 불당의 불상에 침까지 뱉어? 이런 더러운 새끼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쫓겨난 거냐면 어디서 해고를 받은 거냐면 그 부처님이 자비하신 부처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불당에서 해소를 당한 거야. 그래서 유자가 총수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할 거냐면 부처님의 대자 대비 대자 대비 하심에 굽어 살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부처님의 대자 대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는 바로 총수의 인색함을 빗댄 거야.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총수의 인색함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이고, 부처님의 대자 대비 감사합니다. 잘린 거잖아. 근데 사실은 총수의 인색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반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려요. 뭐에? 재벌 총수 운전수에서 잘립니다. 야, 이 새끼야, 너 꺼져, 이씨.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우리 EBS 지점으로 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노선 상무입니다. 노선 상무인데 상무하니까 사장 바로 밑에니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말단 직원입니다. 말단 직원이야. 뭐 하는 거냐면 우리 그 회장 쫓아다니면서 술 먹어준 사람 술상무 하잖아. 그게 회장 바로 밑에 직업이냐? 아니잖아. 직책 아니잖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교통사고 처리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업무야.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다시 합의 보러 가야 되고 이런 거 제일 하기 싫은 거죠. 사람 사망사고가 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찾아가면 어떻게 멱살부터 잡히잖아. 제일 하기 싫은 그런 겁니다. 요게 말단부서 실무입니다. 아주 그런 말단부서 실무 처리. 그러니까 다들 기피하는 겁니다. 이 재벌 총수는 문어발식 그런 회사다 보니까요. 그 운수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도 하고 병원도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하면서 오히려 이때 유자로서의 면모가 생깁니다. 유자로서의 면모가 확립한다고 할까요? 가장 어려운 직업을 했을 때 유자가 네가 유재필 너는 유자 할만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아까 재벌 총수는 한 명을 모시는 거잖아. 얘는 어떻게 해서 말주변이 좋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됐을 거야. 그럼 얘의 활약이 나오겠죠? 첫 번째, 얘가 일 처리를 할 때 업무 처리 방식이 뭐였냐면 보통 회사 측에 서서 합니다. 사고가 회사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사용자에게 조금 더 넘기려고 하고 이러잖아. 얘는요 그냥 인간적으로 처리합니다. 가장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거는 회사 잘못 50이요 당신 자금 10이요 이렇게 아주 인간적으로 처리하고요. 양심적으로 처리합니다. 양심적으로 처리해요. 그렇다고 해도
사망사고가 나고 다치고 가족이 다치면 좋을 리가 없겠지. 그래서 멱살부터 잡히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런데 얘는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진정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사망사고가 나면 보통은 뭐 보상금 찍 주고 끝나는데 얘는 그 사망사고가 나면 그 장례식장을 계속 지켜요. 지키고 있다가 이제 장지를 막 찾잖아. 어디다 묘를 어디다 할까 하잖아. 그럼 얘는 뭘 또 배워오냐면 풍수지리를 배워와요. 그래서 장지가 여기다 놓으면 풍수지리상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이걸 계속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얘가 내 적이긴 해요. 그죠? 나의 가족을 해친 회사의 직원이야. 그럼 싫어할 텐데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뭘 또 배우냐면 요 타인과의 공감을 하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직접 배워요. 풍수지리를 학습하고요. 그래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죽지 않고 다치면 어떻게 후유증이 막 생기죠? 그러니까 얘가 맨날 가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침을 놉니다. 침을 놔줘요. 그러니까 이거 뭐도 했냐면 침술도 배워요. 침술도 학습해서 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업무 처리가 좀 깔끔한 거야. 그래서 말단부서 실무 처리했는데 깔끔하게 처리하고 회사에서도 해가 되지 않고 잘 업무 처리가 되네? 야, 너 내가 내쳤는데 야, 안 되겠다. 너 승진. 그래서 다시 승진을 시켜줍니다. 6번째. 요번에는 뭘 승진시켰냐면 종합병원에 야, 이거 여기까지 가냐? 재성아, 여기까지 가냐? 네. 여기까지? 자, 종합병원의 병원이니까 원무죠. 원무실장을 시킵니다. 원무실장 뭐냐면 병원비 받고 막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병원비 안 낸 사람 가서 병원비 달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요거를 시켜요. 자, 시대적은 언제냐면 6.29 선언이 있는 그 즈음입니다. 6.29 선언. 그러니까 1987년 혼란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총파업하고요. 그 다음에 6.29 선언 이후 총파업을 해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데모하다 다치고 막 이럽니다. 부상자가 엄청 속출해요. 부상자 속출을 합니다. 엄청 많아. 그런데 얘네들은 직장도 잘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는데 많이 다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병원장은 병원 닫아야겠다 라고 합니다. 병원장은 이 부상자 속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받으면 안 된다. 얘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치료 거부합니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병원장에선. 그런데 원무실장인 내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원무실장이 내가 책임질게요 하면서 이게 뭐죠? 모두 치료를 해줍니다. 자, 얘는 치료를 강행한다고 해야 되죠? 치료를 강행해요. 그러면 치료를 하면 어떻게 써요? 원무실장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받을 테니까 치료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병원장이 그럼 네가 받는다고 했어? 네 책임이야? 치료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치료를 강행해서 치료를 했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얘들 아까 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무실장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월급을 까요. 아니, 그 정도 월급이 안 돼요. 너무 많단 말이야. 일요일 날에는 보통 누가 와? 그 당직 의사만 있죠? 당직 의사만 있고 어떻게 해서 병원장인이 이렇게 좀 허술하잖아. 그래서 일요일 날 탈출시킵니다. 다 도망가라고 합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일요일 날 모두 탈출시켜요. 그래서 집으로 가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돈을 못 받았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업무실장에서 잘리겠죠. 잘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연결되는데 끊어져서 7. 잘리고 나서 이제 간암이 걸려요. 간암으로 사망했다라는 요런 얘기가 전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시문은 어디가 나왔냐면 EBS는 여기까지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EBS 지점이야. 풍수지리 침술까지는 안 가더라. 이거 나왔나? 여기까지 가서 뭐냐면
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어요. 그 사고를 냈으니까 운전기사 책임일 거 아니야. 근데 운전기사가 왜 사고를 냈냐면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딱 처리했으니까 운전기사 잘못이잖아. 운전기사 잘못이요 라고 처리를 합니다. 인간적이고 양심적으로 딱 처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운전기사 집에 갑니다. 가봤더니 너무 허름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돈을 털어서 밥도 뭐 쌀도 사놓고 그 다음에 반찬에서 굴비도 걸어놓고 이러고 옵니다. 그런 지점이 나왔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다 우리는 초점을 두시냐면 여기 재벌 총수가 비단잉어하고 비단잉어가 싸웠던 요 지점하고 그 다음에 불당 청소 요 지점 있죠? 여기가 갈등 관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다가 초점을 두시라. 자 그러면 빨리 쓰고 자 그러면 자 읽으면 시간이 끝날 것 같으니까 먼저 유사작품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정도까지만 읽어볼게. 남은 시간까지만. 자 그러면 요와 같은 게 있어요. 자 있어요. 이거 어디냐면 수특에 있어요. 수특에 지금 유자소전 같은 게 수특에 있는데 갈래복합 7 264쪽 갈래복합 7에 264쪽에 실렸습니다. 264쪽에 뭐가 실렸냐면 박제가의 아예 대놓고 소전입니다. 제목도 소전입니다. 소전이야. 유자소전에서 소전. 그게 소전이네. 그러면 작은 자신의 전기문입니다. 근데 언제 썼냐면 자 25세 정도. 박제가가 25살, 26살 그 즈음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살지 않았는데 그 자신에 대한 삶을 썼어요. 근데 박제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서자 출신입니다. 적자 출신이 아니고 서자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얘가 관직에 올라가는데 조금 이게 힘겨웠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슬쩍슬쩍 지금 담겼어요. 자신이 능력치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자 관직에 많이 올라가지 못할까? 뭐 이런 것도 살짝 실렸어요. 자, 그래서 어디? 자, 이건 아까도 했지만 간략하게 쓴 일종의 전기겠죠? 그죠? 박제가 자신의 전기입니다. 자신의 전기야. 자, 어디? 자, 그러면 자기의 전기니까 이제 설명하겠죠. 자,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밀양박씨였습니다. 밀양박씨, 밀양 지역에서 나는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자신의 집안을 다스린다는 요 제가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나는 박제가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당연히 뭐야 자기에 대한 자기가 쓴 자기 전기문이니까 자기 잘났다고 쓰겠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짧지만 읽어보면 나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에서 총기가 있어요.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좋은 말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결정하면 난 당차게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전기문이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나는 권세 이런 거 쫓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권세를 쫓지 않아. 권세를 쫓지 않는데요. 쫓지 않아요. 사실은 얘가 서자 출신이다 보니까 권세를 쫓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권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쫓아. 그래서 나는 늘 가난해. 그래서 늘 가난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권세, 돈 이런 거 안 쫓아. 나는 고고함을 추구해. 고고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얘의 삶을 딱 보면 사실은 서자 출신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나는 100세 이전 사람과 이전 사람과 흉금을 트고 있대요. 흉금을 트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열고 있다. 흉금 가슴을 열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뭐야? 책 좋아한다고요. 그죠? 책을 많이 읽었다.
많이 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쭉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으면 육체는 썩었겠죠. 하지만 나의 이 맑은 정신과 마음은 어떻게 써요? 얘는 맑다. 맑은 정신과 마음은 무척 맑은 사람이니까 내가 죽어도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은 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지금 27살 때 지가 쓴 거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EBS에서 나왔고 자신의 삶을 쭉 얘기했어. 별 내용 없죠. 그죠? 그러면서 EBS가 마지막에 나는 찬양한다. 나 자신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시가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러면 뭐 빠진 삽입시 정도는 잘 봐야겠죠. 거기에 시가 들어있는데 빠져 있거든요. 그놈은 체크해야겠죠. 그죠? 꼭 요렇게 본 제시문에 없는 놈을 꼭 시험 문제에 집어넣을 겁니다. 자, 여기는 내가 27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을 쓰는 이유를 시 한 편으로 땅 썼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요. 훌륭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입니다. 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사람들이 오래 남기고 싶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책으로 그림으로 막 모사해요. 책으로 쓰고 그림으로 모사를 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세월이 흐르면 잊혀질 거야.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 잊혀져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거야. 나는요, 아까 얘기했잖아. 정신과 마음이 무척 맑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후세로 다 전달돼야 되는 거야. 근데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책으로도 그림으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 잊혀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전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으로 남기는 이유입니다.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책으로만 쓰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거든. 그러면 안 돼.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이 그림으로만 모사해서 놔두면 세월이 흐르면 이 그림 누구지? 하고 잊혀진다고. 그래서 나는 전으로 남기는 거야. 왜냐면 내가 훌륭하니까. 나 같은 사람 완전히 훌륭하니까. 자, 그러면서 시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완연히 나는 특정한 사람이래요. 완연히 특정한 사람이래요. 아, 옛날 글이니까 그렇지. 이거 현대로 가면 특정한 사람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좀 특별해요. 나는 좀 특별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난 특별한 사람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남겨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전으로 썼다라는 거고요. 자,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전으로 남겨야 되는 거고요. 반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글로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남길 필요도 없잖아. 그건 뭐냐면 바로 진부한 말들. 훌륭하지 않은 사람 또는 진부한 말이라고 얘기할 거야.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까 진부한 말은 그냥 기록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시 속에서 진부한 말은 뭐라고 하냐면 정화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화라고 한다면 뭐 핵심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정화가 빠졌다, 핵심, 아주 알맹이, 뚜렷한 말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뭘 얘기하냐면 아이고 낡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은 굳이 남길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써요? 썼겠죠? 이건 당연히 썩는 거고 훌륭한 사람도 나름대로 책과 그림으로 모사해서 남기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되겠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전으로 남겨요. 요 삽입시가 딸랑 빠져버렸어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 EBS에 나온 요 앞지문은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고요. 오히려 뒤가 더 중요한 내용이었네. 요 놈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전으로 남기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래. 그래? 그러면 그런 것 좀 찾아보자. 세상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것을 좀 찾아보자고요. 그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좋아. 자, 뭐 있냐면 최치원을 가져올 겁니다. 신라 시대인데 얘는 뭐야? 신라 육두품 출신이죠? 얘는 신라 육두품 출신입니다. 육두품 출신. 그래서 신라 육두품은 아무리 잘나도 어디까지만 딱 육두품까지만 간 다음에 이 최치원은 실제로 신라 시대 때도 엄청 똘똘했대요. 그래서 당나라로 유학을 3번이나 갔다 왔다고 합니다. 자신도 자기가 똘똘한 걸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주지 않는 거야. 알아줬으면 육두품 이상 올라가겠지. 그게 못 올라가서 얘는 씨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가을바람이 슬슬 불고 있고요. 가을바람. 나 이제 지금 감성적으로 빠질 거야. 밤에 등불이 호롱호롱 있어요. 요거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이러고 있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주 외롭고 우울한 상태입니다. 나 너무 외로워요. 플러스 우울함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시 이 상태도 외롭고 우울해 죽겠는데 이런 창밖에 비까지 내려요. 창밖에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럼 창밖에 비가 내리면 그죠? 자, 이거는 기능이 첫 번째. 나의 외롭고 고독, 그죠? 외로움과 우울이 심화되는 거죠. 우울함이 심화되는 장치이기도 하고, 두 번째, 비가 오면 바깥에 나가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세상으로 통하는 길의 단절입니다. 세상으로 통하는 길과 단절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가뜩이나 외로운데 더 나는 외로워졌어요. 이런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야.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나는 여기 세상, 우리가 보통 세상 속세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얘는 이 세상이 긍정이야. 그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권력자를 얘기합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요 상태에 있는 화자가 이쪽에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기에 얘가 뭐야? 여기 나를 알아주는 지음이 없대요. 친한 친구 없다는 얘기죠. 얘들이 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시가 실렸다. 이런 면에서 박제가의 소전과 비슷하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대요. 이 글의 제목은 가을밤 비는 내리고, 가을밤 비는 내리고. 추야 하나 더. 그렇죠. 추야 우중이죠. 추야 우중이죠. 가을밤 비는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 가을바람에 밤등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로운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태인데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듯한데 대응 방식이 살짝 다른 걸 한번 꺼내 볼게요. 최치원 있고 거식인데 상황은 자, 현실이 얘랑 지금 똑같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가을비가 내리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밤 등불이 호롱호롱호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겠어요? 외로움과 우울함이 역시 마찬가지. 외로움과 우울함이 있겠죠. 우울함. 가을비와 밤등불, 얘는 아까는 가을바람에 밤등불에 비가 내리는데 그럼 합친 거잖아. 그죠? 어차피 상황은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태.
그 상태에서 아까 뭐야? 비가 내려서 나 바깥에 못 나가서 왜 우울하다고 그랬잖아. 얘는 뭐냐면 역시 우울해요. 시름 속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름 속에 앉아 있음이에요. 아유 우울해요. 슬퍼요. 이런 얘기겠지. 자 그런데 요는 얘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 얘가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냐? 나는 어떠고 있냐면 나는 나는 어디서 이렇게 우울하죠. 그죠? 우울함과 외로움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나는 참선하고 있습니다. 참선하는 중입니다. 참선하고 있어요. 참선한다라는 건 나의 복잡한 마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현실 대응 자세가 다릅니다. 얘는 슬퍼요 이거죠. 극복 의지가 없어요. 이놈은 극복 의지는 없어요. 그냥 슬퍼요 라고 하는 거라면 이쪽 씨는 참선을 한다라는 건 극복 의지를 가진 겁니다. 대응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요게 뭐죠? 오두막 정자에 비는 내리고 오두막 정자 밤비는 내리고 우정야우입니다. 우는 오두막 우자고요. 오두막 우자고요. 얘는 정자할 때 정이고요. 야우는 밤비죠. 자 나온 김에 최치원 작품 하나만 더 하고 쉬도록 할게요. 최치원 마지막 작품 하고 쉽게 우리 한번 수업했던 건데 막 새롭죠? 다 했던 것들입니다. 뭐야 이거 이 반응은 뭐지? 자 상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얘는 제목은 뭐냐면 접시꽃입니다. 현재 말은 이 제목의 현재 말은 접시꽃입니다. 현재 꽃은 접시꽃으로 쓰입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거친 밭에 이 접시꽃은 야생화래요. 산 같은데 그되게 들판에 자랍니다. 거친 밭은 신라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신라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거친 밭에 아주 탐스러운 꽃송이가 폈습니다. 탐스러운 꽃송이가 폈어요. 거기에 플러스 향기까지 납니다. 향기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라에 아주 똘똘이가 태어났어요. 이런 겁니다. 이건 자신이야. 재치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고요. 나는. 그런데 누가 인정해 주냐면 똑같은데 벌과 나비는 얘를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줘요. 근데 벌과 나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평범한 민중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야. 권력이 없는 거야. 나는 얘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나는 육두품 이상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 뭐냐면 수레와 말 탄 사람. 수레와 말 탄 사람. 얘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얘들은 어떻게 했어? 인정하고 있지 않답니다. 얘들이 누군데? 얘들이 권력자겠죠. 권력자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오히려 권력자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냥 백성들은 다 알아요. 내가 잘난지. 난 이거 말고 수레와 말 탄 사람들 권력자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이런 글이었군요. 제목은요. 접시꽃의 옛날 이름입니다. 화겠죠. 맞았어요. 그렇지. 촉규화였습니다. 좀 쉬었다가